지역에서 고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 저희 사생결단에서도 참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주제인데요. 바로 지방소멸과 청년 문제입니다. 대권 주자이던 시절 유 전 의원님이 경제통이라고 불리면서 국가 비전과 딱 맞는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셨습니다. 지역에서도 기업과 대학이 살아남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특단의 대책 있을까요? 일단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 소멸로 가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이런 인구 소멸의 속도를 겪은 나라가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은 보면 프랑스, 스웨덴, 독일, 핀란드 같은 나라, 일본 이런 나라들은 인구가 이렇게 소멸되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반등에. 네. 근데 우리는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든 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뭐 한 270, 80조 돈을 그냥 갖다 쏟아 부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인구 계속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게 시골에 오면 이미 산골 마을은 이미 뭐 폐허가 돼 있고요. 안동이나 영주 같은 이런 거점 도시들도 영주가 17만이 넘었고 18만쯤 됐는데 지금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10만 인구가 젊은 10만이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고령화된 거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 제발 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 정부가 초반에 뭘 했느냐. 메가시티를 하면 부산, 울산, 경남이 살아날 거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철을 겪었던 다른 나라들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를 이제는 정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오죽 답답하면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을 하고 세종시 행복도시 만들었고요.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 그러면 1차 때는 경북 김천에 대구 동구에 딱 갖다 놓고 아파트 짓고 건물 지어서 딱 했잖아요. 그거 별 도움 안 됐거든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저는 안동에도 하나 오고 영주에도 하나 가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핵심은 일자리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 행안부 장관도 무슨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지방에 내려보내고 특목고 보내고 거기다가 대기업 본사 지방에 내려보내고 이런 말을 진짜 쉽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도로 입 딱 닫았지만 근데 지방에서는 저는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성공하는 모델을 여기에 만들어야 됩니다. 영주시고 안동시고 경북도고 중앙정부가 그걸 위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창업일 수도 있고 농업이 됐든 뭐가 됐든 기존에 하던 거를 잘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성공하는 모델을 자꾸 지방에 만들어주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뭐 스웨덴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했습니다. 핀란드 가면요. 101년이 된 네오볼라라는 산부인과하고 소아과를 이렇게 합쳐놓은 그게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합니다. 임신, 출산부터 육아까지 간호사, 의사 딱 지정해가지고 그거 다 책임집니다. 무료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병원, 돌봄, 거기다가 일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사람들 보고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는데 서울, 인천, 경기로 가는 거를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막으려면 유일한 방법은 젊은이들한테 괜찮은 일자리에다가 내 주택 문제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모든 문제들이 대구 경북이 내가 훨씬 더 행복하고 매력적이다 내한테. 우리 대구 경북이 하나의 댐 역할을 해야 된다. 중핵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100% 동감을 하고요. 저는 안동, 영주 이런 이 지역의 작은 도시들이 그런 댐 역할을 이제는 진짜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지원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전국 각지의 지역에서 이렇게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하고의 대화를 주고받게 되면 뭘 하면 이 지역에 일자리가 있을 것인지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 답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정부가 받아들이고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봐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예산을 갖고 있는 정부가 와서 저렇게 하면 될지를 보고 그게 성공하는 모델이면 일자리가 거기에 10개가 늘든 100개가 늘든 저는 그거 지원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치가 한편으로 망쳐버립니다. 누구 편이지 않느냐.
어느 성향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보수정당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하니까 앞에 사회자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거 사회주의다 이러면서 저보고 민주당 가라는 거예요. 그 제가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을 한다. 그리고 현장에 오면 국민의힘 출신 안동시장, 영주시장도 아마 이 지역에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들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떻게 정치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동조합하고 이제 사회적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압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서울에 가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 예산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을 그거를 정치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이 표현이 참 조심스러운데 약간 오염시켰다는 이런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이 표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를 오염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들도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와 복지나 공동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일종의 자본주의의 어떤 제3섹터 비슷한 건데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들도 제발 민주당 정의당하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국민의힘하고도 가까이 하지 마시고 사회적 경제 자체를 열심히 해달라 그 말씀을 제가 늘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도 색안경을 끼고 사회적 경제를 보는 그거를 빨리 없애고 사회적 경제가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지금 실제 지역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단계로 가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있죠. 네. 안동 같은 경우는 아마 사회적 경제와 연관해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그렇습니다. 생활하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별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들은 정부 보조에 계속 의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시고 꼭 성공하는 모델로 만들어야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맞습니다. 그 점을 예.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방 소멸 문제 정말 심각한데 청년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과 부동산 문제부터 또 결혼, 출산, 일자리 부족에 소위 영끌해서 부동산, 가상화폐, 또 주식 투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안한 청년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미안한 이야기긴 한데요. 청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주식과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택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은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뭐 인구 10만, 20만 되는 소도시들도 앞으로는 뭐 미분양 아파트 속출할 거고 빈집이 계속 생길 겁니다. 일본에 가면 빈집을 시에서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임대를 해가지고 싹 깨끗하게 고쳐가지고 도쿄나 나고야나 오사카 대도시에서 누가 오면 바로 살 수 있도록 10년 동안 아주 싼 임대료로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내가 지방에 가면 주택 문제가 해결된다. 그다음에 아이 키우기가 훨씬 서울보다 싸다. 그래서 서울에서 내가 5천만 원을 받더라도 해결 안 되는 거를 지방에 가서 내가 2,500만 원 벌면 더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모델을 자꾸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런 점에서 주택, 교육, 아이 키우는 보육 문제, 병원 문제, 돌봄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저는 지방일수록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방 소멸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지방을 살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중앙정부의 사령탑이 하나 있어야 되고 현장에 아까 뭐 사회적 경제가 됐든 작은 중소기업이 됐든 농업이 됐든 우리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걸 현장을 잘 아는 지역의 사령탑이 하나 있어서 두 사령탑이 대등한 관계에서 한 사람은 되는 쪽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한 사람은 되는 아이디어를 내주고 이런 쪽으로 가야 저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뭐 무슨 권한 달라 드리지만 재정 자립도 10%, 20% 밖에 안 되는 지자체에 조세 징수권을 줘본들 세금이 없습니다. 얼마나 거칠 예. 거며 예. 차라리 성공하는 아이디어에 화끈하게 지원해주고 지방은 그걸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인구를 유출을 막느냐, 청년 유출을 막느냐, 진심을 가지고 협력을 하는 그런 정치가 돼야죠. 그런데 지금 정치가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느냐? 어느 정도 아닌 거죠. 우리나라를 보면 수도권과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소재지 정도 그리고 나머지 시군 단위를 분리해서 청년 정책을
가는 것이 맞겠다. 시군 단위로 보면은 주거 문제는 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지 일자리 문제인데 일자리 문제. 그 일자리들을 어떻게 찾아갈 수 예. 있도록 할 것이냐. 예. 거기다가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대학 졸업 이후에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 대구 경북을 합치면 2만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외주로 유출이 됩니다. 그럼 대학을 어떻게 지역 대학을 어떻게 또 살려볼 것이냐. 이런 숙제들을 놓고 보면 근데 이게 이제 맞물리는 거거든요. 예. 악순환에 빠지면 한없이 악순환에 빠지고 맞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선순환으로 가면 선순환으로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인데 하여튼 기본은 일자리입니다. 그죠? 그 젊은이들이 돌아오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 있으면서 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이제까지 했던 정책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중앙정부가 정말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그 지원하려면 군의유성으로 K2 이전하고 나면 그 남는 땅을 아파트 짓고 공장 부지로 팔아야지 돈을 회수를 하는 그 이제 기부대 양여 방식.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돼 있고 그 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K2 일단 이전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법을 고쳐서 그 땅을 대구 경북이 먹고 사는데 100%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제가 반도체 미래도시 하자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삼성 본사가 대구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런 허황된 이야기 하지 말고 새롭게 뭘 할 때 진짜 지역에 일자리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중앙정부가 하자. 특히 지방 소멸 속도가 제일 빠른 저는 대구 경북하고 광주 전남 이 두 곳을 지방 소멸을 막는 중앙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제일 모델 케이스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 지역에 어떤 청년이 있나도 자세히 뜯어보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지역에 태어나고 머무르고 있는 청년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에 살았지만 나갔다가 돌아온 유턴 청년. 세 번째는 지역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J턴이나 I턴 청년이 있습니다. 이 세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살고 있고 문제를 겪고 있고 결국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인데 각각 다른 문제와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지자체들은 이들의 청년의 삶을 각각 뜯어서 보고 통합적으로 해결하게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와 정부 정책을 베끼기만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주문이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 U턴이든 J턴이든 I턴이든 아니면 여기에 계속 사셨던 저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역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 고민의 근저에는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겠죠. 일자리 이외의 말씀하신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무슨 균형발전 특별회계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다 이런 걸 하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작은 거예요. 조금 길게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50%에서 인구 문제하고 지방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50에서 80%, 90% 가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지금 이거를 지금 해결하는 게 뭐라 그럴까요? 그나마 비용 면에서도 싸게 먹히는 일이에요. 5년, 10년 더 가면 너무너무나 절망적으로 심각해져서 나중에는 손을 못 댈 겁니다. 일본이 2017년부터 네오볼라라는 걸 해요. 산부인과하고 소아과하고 결합한 병원을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거 하려면요, 복잡한 거 많이 고쳐야 됩니다. 보통 힘든 문제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해야 되는, 거기에 돈을 쓰자는 겁니다, 저는. 지역의 청년들의 고민 이거를 매일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해법을 찾는 거 그거는 청년들하고 지방정부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세금을 깎아달라면 세금을 깎아주고 토지를 공짜로 해달라면 토지를 공짜로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겠다라는 거는 중앙정부가 해야 되거든요. 정치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했던 거 전부 다 안 맞으면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진심이나 이 결의가 우리 정치 어디에도 안 보이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도대체 그러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이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누가 해결해 주냐. 이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하는 거죠. 네, 제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특히 청년들에게 있어서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항준 위원장이 안동 MBC가 있으니까 안동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주에서 살지 않잖아요. 영주 MBC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안동 MBC고 포항 MBC고요. 네. 영주에 저 담배 인상공사 예? 그거 지소 하나 없어지고 하면 뭐 그거 얼마나 난리 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엄청 소중한 거예요. 사라지는 지방에서는.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하나 낙관까지는 아니지만 희망이 있겠다 싶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을 옮겼죠. 청와대를 옮긴 거죠. 근데 생각보다 아주 빠르고 진격적으로 가능하더라고요. 아, 이게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러면 독일처럼 사실 헌법재판소는 안동에 있고 중앙은행은 또 저기 광주에 있고 이런 식으로 퍼지는 세상도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수도 전체를 세종으로 옮기는 게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저는 국회도 여의도에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중심이 저 어디 충청도 부근이면 국회에 그거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서울에 여의도에 그 비싼 데 가가지고 그래야 됩니까? 지방을 진짜 살려야 된다 싶으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고요. 누차 강조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 살리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있었던 저는 거의 첫 대통령 같아요. 네. 오죽하면 공기업들 이전했겠습니까? 강제로. 그 얼마나 저항이 대단한 심했습니까? 거죠. 예. 대단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대구 김천에만 딱 갖다 놓으니까 나머지 지방은 아무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일본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만 왜냐하면 우리보다 지금 앞서 다 겪은 문제니까요. 도쿄에 있던 IT 기업이 도쿄 사무소하고 산골에 두 군데 같이 근무를 해봤어요.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똑같은 월급에 훨씬 구매력이 올라가고 출퇴근 시간 하나도 안 쓰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거 한번 다 해보자. 지금 50대,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지금 20대, 30대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50대, 60대 이상 사람들은 죽기 전에 인구 문제하고 지방 소멸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법, 제도, 시스템, 예산 이거를 확 뜯어 고치는데 저는 앞으로 그런 정치에다가 표를 꼭 좀 행사했으면 좋겠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방금 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전 사실 일자리 때문에 경북에 처음 와서 이제 살고 있는 좀 독특한 네. 케이스인데 또 생각해보면 일자리가 가장 청년에게 매력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또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 경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아마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가장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과장을 하자면 그게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 네, 저도 그래서 직접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 저희와 같은 청년들에게 예. 혹시 한 말씀 해줄 수 있으실지. 제가 1987년도에 서울에 취직이 돼서 갔었어요. 방 한 칸 전세 내기가 어려워서 돌아왔어요. 30년 후에 우리 딸이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지금 단칸 월세방에서 살고 있거든요. 주택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제가 걸었던 길을 다시 걷죠. 네. 우리 세대는 어쩌면 굉장히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 기회가 너무너무 적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역에서 보면은 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청년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까지도 조심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늘 보면 미안하죠. 예. 네. 저도 벌써 13년 전에 서울에서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 제 월급의 한 3분의 1 정도를 한 평짜리 고시원을 얻어서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 의원님 같은 분들은 고향이 영주고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고 저도 학창 시절을 대구에서 보냈기 때문에 서울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수도권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지역과 지방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다. 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매력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이 기획을 짜고 아이디어를 내면 그걸 중앙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좀 알려주고 지원해줘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그래야 청년들도
야, 지역도 살만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청년들 보고 지역에 오세요라고 저도 쉽게 이야기를 잘 못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말에 되게 동감하는 게 청년들이 와서 이 지역을 살리세요가 아니라 우리 이만큼 청년들이 살기 좋으니까 한번 와보면 어때요? 라고 제안할 수 있는 지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고요. 청년들의 삶이 되게 어렵다고도 모두 공감해 주시는 만큼 사회가 모두 알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가기 위해 타 지역을 갔다가 다시 지역에 와서 일을 하다가 또 나갔어요. 근데 나간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상주에서는 교육의 기회도 없고 성장의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니까 잠깐만 서울을 갔다 올게 라고 하면 또 서울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되게 비단 많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같은데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지만 일자리 이외에 주거, 생활, 그다음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화, 그다음에 뭐 마음 건강 아니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 삶까지 되게 다양한 삶도 함께 다루어야 이것이 공존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제가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까 김 의원님께서 미안하다는 말도 조심스럽다라고 하셨는데 똑같은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쟁 끝나고 한 지난 70년간은 완전 폐허 위에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월을 어떻게 그렇게 좀 정신없이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살아왔나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정치고 경제고 기업이고 다들 그렇게 막 살아왔습니다. 정말 제가 죽기 전에란 말을 오늘 몇 번 합니다만은 나이 많은 세대가 죽기 전에 정신 차리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그 잘못된 것 중에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인구가 소멸되고 지방에 소멸되는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처가 됐든 공기업이 됐든 아니면 사회적 경제가 됐든요. 아니면 땅을 중국같이 그냥 50년, 70년 무상임대를 해주고 기업을 유치를 하든 아니면 저는 지방에는 창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슨 뭐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뭐 무슨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창업 아니라 안동의 상주의 영주에 맞는 창업이 있을 겁니다. 그 창업이 성공한다 싶으면 지원해주고 실패해도 신용불량자 안 되도록 정부가 보호망을 해주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해서 특히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저희가 훨씬 매력이 있어. 내가 저기 가 살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이 정도 일자리를 가지고 이 정도 노동을 해서 내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공동체를 여기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이 문제들 다 20년, 30년 앞서 겪었던 나라들은 그걸 해냈거든요. 아이디어를 내고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젊은이들 몫이다. 용기를 주고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치의 몫이고 어른들의 몫이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이 긴 세월 같아도 살아보면 금방이거든요. 지금 우리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의 중심 세력들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치를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 전력을 다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 세상에서 퇴장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청년들은 어디 가서 원망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금 20대, 30대가 이제 자기들이 다 책임지고 주역이 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한편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20년, 30년이 아니라 지금 청년 정치인들이 더 많아져서 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판도 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드네요. 그래서 중대 선거구제도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요. 알려진 정당에 알려진 사람만 정치할 기회를 갖는 게 아니라 정치라는 건 진짜 중요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잖아요. 그 힘을 청년들이 이제 가지면 좋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쓴소리도 한마디 하면요. 물리적 나이가 젊다고 그럼요.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러게요. 카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깨끗한 정치인, 유능한 정치인을 많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한다고. 그런 나라는 경제도 잘 되고 튼튼하고 국민들이 행복하고 잘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 수준같이
이 수준을 정치가 벗어나지 못하면 그건 뭐 청년 정치인이 하든 노인 정치인이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저는 대한민국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 그래서 좀 유권자들께서 특히 대구 경북에서 정치를 이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앞으로 나라가 안 된다라는 점을 꼭 좀 아시고 선거 때만 되면 무슨 특정 정당 막대기만 꼽아놓으면 무조건 찍지 마시고 선거 공보도 한번 안 읽어보고 찍어놓고는 내가 저 괜히 찍었다 이러고는 5년 동안 욕하다가 다음에 선거 때 또 나오면 또 찍어주고 제발 그래 좀 하지 마시라.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주요 국정 과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면서 지난해 6월이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중앙 집권 국가에서는 좀 더 강력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균형발전법을 하고요. 또 우리 헌법에다가 지방분권이나 지방살리기나 균형발전에 관한 조항을 더 명시적으로 넣자. 저는 다 찬성하는데 헌법 바꾸고 그 법 만들면 지방이 살아나느냐에 대해서 아주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 하면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예산 얼마 집어넣어놓고 그거 그냥 각자 힘센 국회의원이 알아서 가져가라. 이것만 하면 자기들 역할이 다 끝난 줄 아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성공을 못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 좋고 필요한 일이라고 찬성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리느냐라는 해법을 현장에 맞게 아주 구체적으로 해놔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들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의원님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지방분권이 저는 지방을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권한을 달라 했는데 최근에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학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 지방대학들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대학에 대한 권한을 이양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오히려 더 얕아지면 사실 부실한 상황에 놓여진 대학들을 야 지방정부 너네가 책임져 우리 권한 줄게 이 얘기랑 저는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나와야 할 대책은 자 지방에서 대학도 살리고 하는 이 방법이 뭐가 있냐 안을 내어놓으면 그때 돼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중앙정부가 이 권한을 가지고 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는 게 필요한데 이 법을 바꾸고 시행령을 개정하고 헌법 바꾸고 하면서 정작 지방에 대한 책임은 좀 회피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네. 말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북에 대학이 전문대까지 한 40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초중고는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지만 경북의 대학들은 오늘 망하느냐 내일 망하느냐 이 문제만 대부분 있거든요. 그렇죠. 그중에 이제 국립대가 있고 네. 사립이 이제 많고 이런데 일본에 가면 중요한 7개의 거점 국립대학이 있거든요. 그 국립대학이 지역의 인재가 유출하는 걸 막아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댐 기능을 어느 정도 한단 말입니다. 대구 경북대학 국립대학인데 제가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는 경북대 전국에서 몇 번째로 학생 수도 많고 아주 좋은 대학이었는데 지금은 서울에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어지간한 대학보다 입학생들 수능 성적이 못해요. 경북대학이. 매년 이제 정년 못 채워서 또 뽑아놓으면 다 서울로 재수, 반수 해가 사무소에 가버리고요. 경북대학을 살리는 거는 대구시한테 맡겨놓아서 못 살리죠. 저는 청 기자님 말씀에 제가 100% 동감하는 거는 국립경북대학 아닙니까? 지역의 거점대학으로 만들려면 그거는 중앙정부가 모든 예산과 통폐합에 관한 거 다 책임지고 해야죠. 그래서 경북대만 나와도 대기업이 취직이 잘 되고 지역에 있는 괜찮은 기업이 취직이 잘 되는 그런 상황이면 왜 학생들이 굳이 서울에 있는 그런 대학에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교육부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정도 정책으로는 아예 안 되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런 점에서 더 늦기 전에 교육이든 노동이든 뭐든 혁신적으로 근본적으로 떠들고칠 게 진짜 많은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좀 그런 데 열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자유를 주는 것과 책임을 전가하는 건 굉장한 한 끗 차이인데 많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방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이런 수식어 끝에 결국 책임지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방치되는 건가요? 잘못하면? 이제까지 이제 지방 소멸 같은 데 이제 했는 거 보면요. 메가시티 이야기, 그다음에 이민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쉽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뭐 인구 대책이라고는 육아휴직 1년 반으로 늘리자는 거 이제 하나 하고, 부모 급여라고요. 휴직 때 이제 급여 이제 드리는 거 있습니다. 돈을 드리는 거. 그 기존의 양육수당보다 이제 더 약간 확대된 개념이죠. 아주 작은 정책 몇 가지로 이게 해결될 문제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책임인데, 답답한 부분은 우리 세상을 바꾸는 대한민국 정치가 이 중요한 문제를 왜 해결을 못하고 시간을 5년을 허비하고 5년을 또 허비하고, 저는 뭐 문재인 정부도 잘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건 정치 보수든 진보든 정치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정치 전반의 수준의 문제거든요. 답답한데 이거 뭐 고치는 거는 결국 정치인들하고 우리 유권자들 힘밖에 없습니다. 경북대를 말씀해 주신 김에 이번에는 우리 지역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최근 대구시가 군부대 통합 이전을 추진하자 경북의 5개 기초단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방 소멸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위원님께서는 이 경북 지역 회생을 위해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군부대 문제에 그 경북에 5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요. 그 홍준표 시장이 이제 공약을 한 건데,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방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공군기지가 K2 기지인데, 거기에 군인들이 한 6천 명, 가족들까지 합치면 만 몇천 명이 되는 그 인구가 대구 동구에 있다가 지금 군위의성으로 이제 공항이 지어지면 가거든요. 굉장히 큰 겁니다. 군위의성 입장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군인 6천 명의 가족들까지 만 몇천 명 되는 인구가 갑자기 들어오면 학교, 병원, 상가, 이게 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근데 지금 되고 있는 기지들이 이제 이작사하고 54전하고 5군수지원사령부하고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하고 방공포병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4개가 한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영양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인구가 뭐 15,000 뭐 그 정도? 군위가 지금 3만 정도 됩니까? 그러면 지방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무조건 이제 환영을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거를 대구가 어떻게 보면 교육도시고 소비도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군사도시기도 했죠. 강원도와 경기도의 최전방을 제외하고는 육군, 공군 합쳐서 미군까지 합쳐서 군대가 이래 많은 데는 대구, 경북이었거든요. 이거를 경북에 분산하는 거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 그걸 통합이전이라고 그러시던데, 저는 그걸 통합이전하는 게 맞느냐. 이작사하고 특히 54단 같은 거는 지금도 떨어져 있거든요. 대구에서도. 이거는 저는 공공기관 이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이건 분할해서 가는 게 경북에 골고루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 경북이 오죽 답답하면 군부대 유치에 이렇게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 저는 더 늦어지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게, 경북이 갖고 있는 자산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농업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데고요. 다행히 대구에 좋은 학교들이 대구 부근에도 있지만 포항공대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서울에 있는 뭐 어지간한 대기업 자꾸 유치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원래 있었던 이 포스텍과 포스텍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가꾸어서 그게 지역에 이렇게 파급 효과를 좋게 미치느냐. 파주로 LCD 공장 가고 그러면서 구미가 지금 공동화돼 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구미하고 포항이라는 이 두 축을 이게 망하면 경북이 같이 망한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리는데 저는 뭐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군위의성으로 그 공항 이전할 때 경북이 다시 회생하고 도약하고 젊은이들한테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그런 청사진을 그릴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제발 고용에 별 도움도 안 되고 예산만 수천억 더 가고 하는
그런 전시성 사업은 이제는 우리는 그만하고 중앙정부에서 1조, 2조를 받아도 같은 1조를 쓰더라도 진짜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 효과 이런 걸 봐가면서 하자. 이걸 이제 막는 방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큰 사업들 보면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정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30% 정도의 사업비만 지방정부에 주면 중앙정부에서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중앙정부에도 일정 부분 30%에 해당되는 차후의 운영비까지 부담시키게 되면은 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갖춰져야만이 지방과 중앙정부가 서로 간에 불필요한 사업들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견제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앙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 운영비까지 계속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큰 사업들이 선택이 됩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에 의해 가지고 경북 같은 경우는 그 이제 3대 문화권 사업 이렇게 해서 10개 년에 걸쳐 가지고 3조 원 가까운 전체 예산이 투입되는 잘합니다. 경상북도 내에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방 정부가 지극히 원해서 된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이런 사업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되면은 운영에 대한 부담은 지방 정부가 지는 거죠. 이걸 그렇죠. 막는 방법은 중앙 정부가 차후의 운영비도 계속해서 부담하도록 제도화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요. 그 3대 문화권 사업 해가지고 그게 경북지방의 일자리와 경북지방의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냐. 적자를 보더라도 이거는 국가적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사업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 원칙으로 가는 거고 뭐 국가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도 아닌데 뭐 지방에서 조르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래 선거 때마다 뭐 공약으로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래 해줄게 이래가지고 몇천억이든 뭐 몇 조든 들였다. 근데 그 사업이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 되면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방 정부만 책임을 지는 거죠. 현재 그렇죠. 그런데 기재부도 책임 있는 거죠. 저는 책임을 안 지죠. 그래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제도화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 군부대 이 유치 관련해서 이 의원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이 군에 계신 관계자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구시가 다 좋은데 군사적인 이 측면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통합 이전을 이야기를 던져버려서 사실 그 부분이 군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좀 아쉽다. 국방에 있어서 어떤 역량이 어느 지역으로 옮겨가는 게 맞는지 검토가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았냐는 이야기를 최근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할 때도 지자체 간의 갈등이 매우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묶어서 이전하게 되면 유치 희망 지역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저도 홍 시장이 왜 통합 이전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 시장은 주한미군기지는 이거는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구시장이 함부로 이야기할 일이 아니고 첫 번째는 군사 작전 안보 차원에서 먼저 검토가 돼야지 그거는 국방부와 군이 먼저 분산 이전이 좋은지 아니면 4개 부대를 통합해서 10,000명의 군인이 한꺼번에 한 곳에 딱 가는 게 좋은지 군사 작전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일정 부분 이 군부대 이전 논의를 선점했다고 보고요. 이걸 마치 떡이 하나 있는데 예. 서로 경쟁해가지고 예. 뭐 경우에 떡볶이 하듯이 해가지고 이걸 옮기겠다. 비논리적인 일 김 의원님 아닙니까? 말씀도 맞는데요.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는 국방부가 알아서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일단 경북의 모든 시군이 군부대 유치는 다 찬성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K2하고 다르거든요. K2는 전투기 소음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거는 싫은데 나머지는 그냥 군대가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 이제 찬성하는데 대구 입장에서는 국방부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옮깁니다. 왜 안 옮기느냐? 이작사하고 54단에 근무하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들이 대도시에 살면서 더 좋은 학교 다니고 학원도 보내고 이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군공항 이전 때도 그랬습니다. 먼저 국방부가 좋다, 오케이 하면 그 다음에 후보지를 그렇죠. 찾습니다. 예, 예. 국방부가 오케이 하는 후보지에 한해서 지자체 간에 이제 주민 투표를 그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는 예. 5개 부대를 옮긴다는 부분에서는 합의가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그렇죠.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구시장이 선거 때 말을 꺼내놓은 거고 그래서 선점한 거죠.
대구 그렇죠.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정치적으로 일정 부분. 선점한 거죠. 예. 그렇지만 그 선점한 게 경북지방의 입장,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우리 좋다, 우리 환영한다라고까지는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군이 국방부에서 대답이 중심을 잡고 네. 통합해서 옮길 거냐, 분산해서 옮길 거냐는 군이 100% 결정하도록 대구시장이고 경상북도 시장 군수들이고 일단은 가만 좀 계셔야 됩니다. 네. 그건 군이 판단하도록 내버려야 그러게요. 돼요. 대구 군부대 이전 문제는 이건 언론에서 정확하게 대구시의 권한, 경북도의 권한이 어디까지고 군부대를 재배치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는 국방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그건 진짜 정확하게 취재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주민들은 지금 이게 통합 패키지로 대구시장 이야기하니까 4개를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군인 10,000명 가까운 군인의 가족들과 함께 5개 시군에서 어느 한쪽에 되면 거기는 완전히 로또 그냥 터지는 거 비슷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정확한 팩트를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근데- 국방부가 정확한 대답을 하기 전에 그걸 어쩌면 정치권에서 지금 한편 조장하고 있는 거 근데 아닌가? 저희가 지금 그런 후보지 생각이- 중에 하나인데요. 상주시가 상주시 전역에 지금 현수막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주가 딱이군. 네. 그리고 신년 책자에서도 뒷면에 상주가 딱이군. 네, 지금 사실 행정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안타깝기도 해요. 오죽하면 정말 저럴까. 근데 사실은 주민들이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주민들과 어떤 합의도 없고 어떤 근거로 이곳을 유치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시가 이미 제출을 했고 근데 상황을 보니 시도 사실은 충분히 논의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가 없었던 건 거죠. K2 군공항 이전하면서 네. 제가 제일 조심했던 부분이 주민들한테 앞서가는 기대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게요. 뭐 하나씩 되고 나서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홍준표 시장님의 공약이었던 거는 맞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각 기초단체장 시장 군수님들이 대구시장실에 찾아와서 막 설명하고 우리 지역에 오십시오까지 한 거는 맞는데 국방부하고 대구시 경상북도 이 3자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청사진을 가지고 합의를 약속을 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고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아직 없지 아닙니다. 네. 제발 이런 문제는 너무 앞서가지고 막 상주하고 예컨대 뭐 김천하고 바로 옆에 있는데 과열 경쟁이 일어난다든지 그렇게는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군부대 문제만큼 또 요즘 뜨거운 관저로 떠오르고 있는 게 통합신공항 개항 문제인데요. 경북이 이에 갖고 있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공항 문제는 제가 2013년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거를 제가 한 6, 7년을 고생해가지고 처음 만든 법입니다. 그거는 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 나온 기부대 양해 방식이라는 거, 지금 군의 의성의 부지를 정한 거, 이런 게 모든 게 그 법에 따라 이제까지 진행이 되어왔고, 다만 이제 저는 이 특별법이 빨리 통과돼야 되는 입장인데 그 특별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산은 김해에다가 기존의 공항을 그대로 두고 가덕도라는 공항을 또 짓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전액 국비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TK 신공항 특별법 여기에는 군공항은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추진하고 민간 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는데 가덕도하고 비교하면 이게 형편없는 게 민간 공항 부분이 얼마 안 되거든요. 활주로만 공유하고 옆에 조그마한 공항 청사 하나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 의원님들이 합심해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시되 군공항 이전 부분에도 최대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대구에서 옮겨간 그 땅에 아파트가 덜 들었습니다. 지금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에 또 아파트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대구 경북이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거를 거기에 유치를 하려면 그 토지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인센티브를 줘야 좋은 기업이 오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최대한 우리 대구 경북 정치권이 많이 따와야지 대구 경북이 먹고 살 터전이 거기에 마련이 된다. 지금 특별법이 뭐 한두 달 안에 통과되는데 너무 연연히 마시고 어떤 내용으로 통과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이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들어오면서 이철우 지사하고 의견이 틀립니다. 예. 이철우 지사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공공환경이정특별법으로 LH공사에 맡기면 부지 활용 부분에서도 공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일은 빨리 진행될 것이다. 대신 이번에 이제 새로운 특별법이 제정되게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이 예산이 이게 불투명하니까 그 예산을 안 받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 공항을 빨리 개항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제가 왜 2013년에 기부대 양해 방식의 그러니까. 했냐면요. 예, 예. 박근혜 정부 때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틀어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아니면 아예 알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빨리 일을 저질러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좋다. 기부대 양해 방식 받을 테니까 이 법 통과시키자. 이래서 정부가 찬성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통과시킨 걸 가지고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겨우 주민투표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군의의성 거기 경기에다가 이제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이제 보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철우 지사님이 이거를 홍준표 시장보다 더 오래 봐오셨거든요. 이 문제를. 예, 예. 그리고 대구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경북도지사님이 이 문제 가지고 협의를 많이 했던 사안이거든요. 이철우 지사님 말씀대로 지금 현행법으로 빨리 진행을 빨리 해야 됩니다. 옮기고 나면 남는 땅의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돈이 모자라는 문제 아닙니까? 그때 가서 그거 해결 못하면 대구 경북 정치권은 그거는 그만둬야죠, 다들. 근데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지금까지의 공은 자기 공이 없습니다. 정부 예산 지원 받는 걸 지금 당장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진행이 돼야 그래서 자기 공이 되죠. 우리 대구 시장님께서 대구 국회의원들한테 홍준표 시장의 무슨 이렇게 업적 그게 있습니다. 비슷하게 맞습니다. 하려고 그런 거 저도 잘 아는데요. 일단 일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은 홍 시장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직 시장 임기 많이 남았으니까 특별법은 급하게 통과 안 된다고 안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회 특집 사생결단 특별히 유승민 의원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함께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외가 안동에 있는 안동 MBC 와가지고 네. 특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왔고 토론도 유익했습니다. 다만 저는 늘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데 진짜 눈에 보이게 기여를 하지 않으면 그런 정치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되게 좀 절박한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TK 소멸이라고 아까 결단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는 거는 결국은 첫 번째는 정치한테 책임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여기 사시는 분들 모두한테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해법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그걸 모르거나 안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인구고 경제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다시 이렇게 일어서는 그런 길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저는 뭐 오늘 토론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지역 이슈는 물론이고 시대 담론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사생결단. 이제 200회를 지나 300회, 500회까지 앞으로도 잘 벼린 날처럼 지역 문제를 비판하는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단. 안동 MBC 사생결단은 온라인에서도 실시간과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한 200회 특집 사생결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